사람이라는 건 진짜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절박하면은 다 하게 되는데 직장인들은 바쁘다는 핑계 속에 절박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틴이 깨져버리는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했던 것들을 중간에 빼먹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루틴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모든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들. 많은 분들이 늘 결심은 하는데 오래 못 가는데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다 기본적인 환경에 주어져야지 하는 거지, 의지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이란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작심삼일. 3일 이외에는 절대로 의지가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3일 내에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꾸준히 나가는 가장 핵심 조건을 얘기하면 의지보다는 환경을 만들어라. 어떻게 환경을 만드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결심을 하는데, 전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달리기를 하기 그 전날에 운동화하고 운동복을 갖다가 미리 내 침대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옆에 신발과 옷이 있으면 내가 나가겠다는 그런 환경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고요. 그리고 신발을 딱 신고 현관 앞에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굳은 결심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뛰어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그 전날에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잠을 자면 아침에 잠에 깨는 순간에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인간이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뭔가를 해나간다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환경의 무서움은 뼈저리게 느낀 건데, 그래서 직장은 사람들이 오자마자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책상 배치부터 사무실 이동 동선, 이 모든 것들이 연구되어지는 데가 직장이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기는 순간에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사실은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은 심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일을 못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재택근무가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장에 나와서 허비하는 시간이 있다, 길거리에서 허비하고 뭐라 여러 가지 허비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만한게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 똑같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달리기를 하고 싶으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근무 환경을 만들듯이, 내가 집에서 달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안에 책 읽는 걸 갖다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집에 오게 되면 TV 없앴고, 그 다음에 시간 이후에는 실제로 컴퓨터 사용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도 각자 다 내려놓게,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을. 왜냐하면 그 시간에 책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으면 이제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의외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책 읽는 것들이 가능해진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절대 의지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는 3일 이상 버티지 못하게 이미 우리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지루해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적응을 할 수밖에 없게 뇌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 하루의 삶이 바뀌는 생활 루틴들을 갖다 설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보다 환경입니다. 이걸 먼저 꾸준하게 생각하십시오. 바쁜 직장인이나 중년 세대는 자기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요. 루틴 시간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가장 큰 핑계가,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직장인들 책 읽어라, 그 다음에 달리기 해가지고 운동, 몸 관리해라, 글쓰기 해라, 저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은 얘기가 하는 뭐냐면 시간이 없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시간이 없는 게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없는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의 루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이 발생되는 것들이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네 안의 본성을 한번 다시 되짚어봐라. 사람이라는 건 진짜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갖다가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퇴직 이후에 달리기, 책 읽기, 글쓰기,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 그게 삶의 루틴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건 뭐냐면, 퇴직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자각하는 순간에 그럼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아침에
5시 일어나서 달리고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것들에 그런 생활 루틴들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박하면은 다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직장인들은 바쁘다는 것들의 이 핑계 속에 절박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을 갖다 가지는 사람만이 필요한 생활의 루틴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강요한다고 한들 그거는 절대로 자기만의 자기 시간을 갖다 낼 수 없다. 그건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절박함을 갖다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충격을 주는 것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내가 현실로 왔을 때 나한테 얼마나 힘들 거냐, 이 부분들을 인식하게 된다면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서도 변화를 주고 바꿔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문제이지 그 생활들이 가지고 있는 안락함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들은 그 필요성에 의해서 다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들은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시간, 완벽한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라는 건 제가 여태까지 저도 이제 58년을 살아왔는데 58년 중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시작하는 순간에 그 시작이 출발점이 돼서 완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완벽한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그걸 딱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특히 어디서 많이 그런 얘기 하냐면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글쓰기 얘기를 많이 하면 글 쓰려고 그러면 내가 글을 못 쓸까 봐. 근데 글을 못 쓴다는 게 어떤 거냐고 내가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뭐 김훈 작가의 글 같은 걸 쓰고 싶은데 이런 글들이 안 나오니까 글을 못 쓰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완벽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글쓰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나 하루에 한 줄, 두 줄, 세 줄 그냥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을 쓰겠어. 내가 왜 오늘 아침에 5시 일어났느냐, 내가 달리는 것들이 내 하루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한 문장만 써더라도 이것들이 완벽한 문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초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해라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완벽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완벽은 가장 버려야 될 그런 하나의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하다가 흐트러지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데요. 루틴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돌아오면 좋을까요? 루틴이 무너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면요. 어떤 걸 하다가 하루를 내가 안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6km씩을 매일 달리다가 어느 날 하루 무슨 큰일이 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어제 안 했는데 오늘 또 뭐 하루만 더 이따 내일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게 무너져 가는 것들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그런 순간이 되면 딱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늘만 하자. 어제 안 했던 거,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나한테 주어진 것만 하자. 이게 내가 보기에 가장 어쩌면 포기라는 것들이 하지 않고 무너졌던 걸 갖다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안 했다고 거기에 때문에 모든 걸 갖다가 다 망가뜨리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어제 못했던 거 오늘 그냥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들이 다시 또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그래서 루틴이 깨져버리는 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처음에 했던 것들 갖다가 중간에 빼먹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루틴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루틴을 만든다는 건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떤 상황들 때문에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누구나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의 최소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하루에 무슨 일을 할 때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을 놓고 보면, 저는 요즘 이제 3가지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 시작할 때 루틴이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고 책 읽고 글쓰기라는데 6km를 달리고 30페이지의 책을 읽고 2000자의 글쓰기를 계속 해나가는데, 저는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처럼 6km 달릴 필요 없이 1km 달리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달렸으면 내일 달리고 내일 달렸으면 모레까지 달리라. 그러니까 연속성만 가져간다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최소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루에 1km라도 달리라. 두 번째, 책을 읽는 거 하루에 10페이지라도 상관없다. 10페이지라도 읽고 오늘 읽고 내일 읽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글쓰기 저처럼 2000자 할 필요도 없이 진짜로 말 그래도 100자나 50자를 쓰더라도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저는 하루에 최소량이라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라도 일단 하는 것들, 뭐 달기도 좋고 걷기도 좋고 뭐라도 일단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하는 것들에 의해서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생활 루틴들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해라. 그 양은 작아도 좋다. 대신에 계속해서 매일 반복하는 것들을 해라. 이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정선용입니다. 지금 이제 남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임명돼서 스마트팜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고 있고요. 저희 2020년도 10월 1일 날 퇴직을 했고, 제가 남서울대 교수로 온 게 2025년 10월 1일이에요. 공교롭게 딱 5년 만에 그러니까 퇴직자에서 대학 교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겪어왔는데, 이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를 꼽으라고 그런다고 하면, 첫째 부분은 달린 거, 두 번째 부분은 책을 읽은 거, 세 번째 부분은 글쓰기 한 거. 이 세 가지의 힘이 퇴직자를 갖다가 저는 대학 교수로까지 전환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분들한테 그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선생님에 대한 해당사항이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혹시 지금 고민에 빠져 있거나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저처럼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달리시고, 달리다 보면 책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글쓰기를 하게 돼서 글쓰기를 하게도 간다면 여러분이 삶이 조금이라도 무너져 있던 삶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다 담아서 지금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달리고 읽고 쓰는 사람의 하이라고. 그래서 퇴직하면서 무너졌던 제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했던 그 하이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고요. 그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퇴직 이후에 내 삶을 설계할 것인가, 퇴직이 아니더라도 젊으신 분들이라도 달리고 읽고 쓰는 것들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많은 것들, 제가 미처 이 채널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해줬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 책 속에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그 책을 읽어보신다면 훨씬 더 깊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